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사실 시장이 불안한 것도 많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그리고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 여러 가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장 이렇게까지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시장이 급락하고 있고 그 뒤에 배경에는 다양한 요건들이 있겠지만 하이브의 급락도 지금 시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건데요. 엔터주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걸까요? 우리가 뷰를 바꿔야 되는 건지 한번 하이브를 포함해서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권은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되다 보니 다양한 종목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그중에서 하나가 또 엔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예상보다 못 갔다라는 거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물가가 이제 계속 상승을 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자산 가치, 주식 시장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 자산 가치들이 떨어지면서 이전까지는 주식 시장에서 이제 그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위주로 이렇게 주식을 투자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가치주, 자산주 위주로 바꾸다 보니까 그 엔터주는 성장주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장주인 엔터주를 팔고 가치주, 자산주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변경되는 모습에서 엔터주 주가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근데 엔터주가 보면요. 네. 그냥 단순히 다른 성장주랑 똑같이 비교하기가 애매한 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JYP 엔터의 예, 경우는 예. 이번에 영업 예상치도 더 높아진 상황인데 네. 이 엔터주 역시도 성장주로 같이 묶어버리면 너무 이거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요. 네. 일단은 엔터주 자체가 그 그러니까 매번 이제 게임주하고 비슷하게 매번 히트작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리 유명한 가수라도 네, 그다음 흥행을 해야 곡이 된다. 안 좋거나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성장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다 예. 해주셨고.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보다 오늘 엔터주들의 급락 그리고 시장의 그 부담 요인은 하이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기사를 네. 보고 좀 놀랐어요. 네. BTS의 단체 활동 잠정 중단 소식이 나왔는데 이거를 사측에서 말한 것도 아니고 루머도 아니고 방탄소년단이 직접 그 라이브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방송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이브의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부장님은 이 사태에 대해서 하이브의 주가 급락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하이브가 네. 여러 인기 연예인들이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이브 하면은 BTS다. BTS 하면 하이브다라는 이제 공식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그 BTS 이슈에 따라서 너무 주가가 좀 많이 출렁거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BTS가 해체를 한다 하더라도 활동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27년, 28년까지 하이브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각자 활동을 해서 수익이 더 날 수도 있어요. 단지 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전체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 악재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 주가가 과잉 반응을 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그 기관들도 연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연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좀 그런 이슈 때문에 크게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주가가 전체적으로 공모가 근처까지 오는데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자동 매매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급락을 하게 되면 로스컷이라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매도가 계속 매도를 부르기 때문에 시장에 실질적인 좋은 역할을 하진 않아요. 네. 하이브가 실적이 BTS 그 해체를 통해서 네. 실적이 좋다 나쁘다의 얘기가 아니라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 매도가 계속 매도를 부르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매우 안 좋다고 봅니다. 보유자분들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하이브의 경우에는 정말 주가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렇죠? 네. 기대를 안고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고 나서 실망했다가 다시 또 전고점 돌파해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물론 전고점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신규 상장주였지만 이 실적 감소가 불가피해 보이는 하이브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전제를 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예, 각자 활동을 해도 더 많은 수익을 벌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며칠 전만 해도 백악관에 가서 미국 대통령하고 독대를 할 정도로 이렇게 홍보대사로 갈 정도로 이렇게 우리나라 그 홍보를 하고 이런 네. 그룹인데요. 실질적으로 주가로 봤을 때는 급락을 했을 경우에 파는 게 일단 맞는데요. 네. 기존에 조금씩 빠지면서 하다가 오늘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손실 폭이 되게 깊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함부로 쉽게 추가 매수하는 건 전 아니라고 보고요.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상당 기간을 이제 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주봉상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기 전까지는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이슈에 따라서 매수하지 마시고 네. 6개월이 됐던 1년이 됐던 그 추가 매수를 하실 생각이 있다면 하이브를 믿고 BTS의 그 영향력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믿으신다면 네. 그리고 실적에 크게 그 뭐 다음 영향이 분기 없을 다다음 거다. 분기에 영향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주봉상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투자 관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좀 전해드렸고요. 그 외에 엔터주를 보자면은 뭐 JYP, YG, SM 전통 강자가 있잖아요. 네. 하이브가 탄생하기 전에는 이 세 종목들만 저희가 주로 언급을 했었는데 네네. 그 중에서 JYP의 경우는 항상 영업이익에 대한 그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주다가 최근에 또 전체적인 뭐라고 해야 되죠? 시장의 불안감 속에 힘을 좀 잃은 상황인데 이 3대 회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안에서 뭐 탑픽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엔터 관련한 회사들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하이브보다는 다른 회사들이 포트폴리오가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좀 그 여러 부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할 때 SM은 뭐다, 뭐 JYP는 뭐다, 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 정의? 그룹이 있거나 네. 가수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고 이제 이 가수가 좀 뜨다가 좀 쇠퇴할 것 같으면 저 신인 가수가 또 나타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재무제표상의 이제 가치 분석으로 봤을 때는 하이브보다는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워낙 BTS가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하이브가 좋은 거고요. 그래서 하이브에 비해서는 가치적인 측면이 훨씬 좋기는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성장주 개념으로 저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크게 사는 모습이 안 보여요. 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매도를 하면 다른 주식으로 또 그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채우게 되는데 그쪽에는 이제 가치주가 들어가고 전통주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1위 예. 종목보다는 전통 가치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부장님 오늘 처음 뵈가지고 네. 제 성향을 모르실 테고 부장님의 예. 성향을 저도 모르는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성장주에 거는 기대가 좀 있는 거 편이고 또 네. 리오프닝 내에서 엔터주를 굉장히 믿었거든요. 저도 뭐 콘서트를 가고 싶어 했던 소비자의 그 팬의 입장으로서 엔터주에 거는 기대가 컸는데 아직까지는 그 빛을 강하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 지금 엔터주에 대한 의견이 썩 그리 막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아 보이시는데 예. 그 외에 리오프닝 주에서 그렇다면 대안이 될 수 있는 정말 리오프닝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든가 섹터가 있을까요? 리오프닝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네. 뭐 영화 관련 산업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제작사보다는 영화관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뭐 카지노, 특히 이제 강원랜드 쪽 보면 뭐 외국인 매수세가 한 달 내내 지금 매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리오프닝 쪽은 카지노 쪽하고 영화관 쪽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관주 카지노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현 시점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 그 영화나 카지노 그 안에서 종목 하나를 꼽아보자면 또 뭐가 있을까요, 부장님? 강원랜드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네. 최근에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도 영화관주인가요? 롯데쇼핑이 이제 한 5개 사업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네. 예, 유통하고 하이마트, 뭐 백화점, 홈쇼핑 그리고 롯데 시네마하고 시네마. 엔터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롯데 시네마하고 엔터가
한 3년 정도 계속 그 적자 상태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워낙 대작들이 나오면서 입장객이 많아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롯데 쇼핑 자체가 지금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어요. 유통 쪽에서도. 아, 그리고 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제조사보다는 제조사의 물건을 파는 유통업체의 힘이 목소리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유통 마진이 훨씬 좋아질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롯데 그룹 자체, 롯데 쇼핑 자체가 이제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그 사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후계 구도도 좀 있었고 형제들 간에 좀 그 후계 구도 싸움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좀 그 유통의 강자로서 다시 한 주면목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최근에 그 보면은 작년에 이제 배당을 한 2,800원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지금 현재 10만 원이고요. 그리고 얘가 공모가가 한 40만 원에 공모를 했거든요. 그러면 40만 원에 공모를 해서 지금까지 10만 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그 10만 원 선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고, 아니,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네. 그 롯데 쇼핑은 예, 기관이 꾸준히 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엔터주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배당을 주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줘도 50원, 100원 이렇게 해주고 하이브는 배당 없습니다. 지금 현재. 롯데 쇼핑의 최선우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부장님이 제가 처음 뵙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처음 뵙고 오늘 좀 긴장하셨을 텐데 많이 어떠셨습니까? 긴장했습니다. 아유, 방송은 처음이어서 네. 제가 뭐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맞아요. 때문에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일단 뭐 최대한으로 주식시장에 관심 갖고 좀 더 이렇게 큰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식시장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 처음 뵙는 날 시장이 좀 좋았다면 저도 웃고 떠들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을 텐데 좀 그게 아쉬워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2099년인가요? 네. 1999년인가요? 예, 99년. 네, 예. 너무나 오래여가지고 지금 23년째 증권사에서 몸을 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사실 그러면 어떤 쪽의 성향 갖고 계신지 좀 노하우라던가 성향을 좀 알려주세요. 아, 저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그 시력이 좀 많이 나쁘고 네. 신체적으로 좀 핸디캡이 있다 보니까 한 종목을 좀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네. 예, 그때 이슈들을 좀 메모를 해놨다가 음. 당장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보다는 올라가서 그 한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차가 막 한참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제가 미리 선취매를 못했다라고 하면 따라잡는 경향보다는 네.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그 아. 이슈들이 아직도 있는데 주가가 그때보다는 좀 많이 저렴하면 다시 매수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 중심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네. 부장님의 성향을 더 많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